여러분 안녕하세요. 29일 아닙니까? 30일이네요. 30일 벌써 5월 말이야. 30일 레이더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2025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트코인 2025 크립토 2025가 아니죠.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 컨퍼런스에서 하고 싶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라고 봅니다. America Great Again with Bitcoin. 네. 그리고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나 비트코인 독립적인 소유자들이나 비트코인의 그 오너십에 대한 탈중앙화, 그 다음에 오너십에 대한 탈중앙화, 그 다음에 검열 저항성, 익명성, 이 기타 등등의 비트코인이 처음 이제 발현한 이제 어떤 그 아이디어다. 처음에 처음에 이제 개발을 초창기 때 세웠던 기치들을 로 알려진 그런 것들과 정반대의 주제들이 많이 됐고, 뭐 그 사이에서도 비트코인 독립적인 조금 기술 독립적인 얘기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는요, 이 휴먼 인간과 소사이어티, 그다음에 폴리틱스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대부분의 90% 이상의 컨텐츠였고, 좀 더 비트코인 그 자체에 대한 조금 애정이 담긴, 비트코인 그 자체에 대한 진정한 좀 애정이 담긴 논의라든지 담론이라든지 이런 토론이라든지 토픽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던, 말 그대로 비트코인 이 컨퍼런스 이름이 좀 무색할 만큼 그런 컨퍼런스였던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맥시들일수록 조금 지금 컨퍼런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통령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밑에 여기 보시면 아메리칸 그 국장이라고 하나, 이게 뭐 로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미국 정부에 의한 정책 홍보의 장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아가씨인가 아줌마인지 뭐 하여튼 이분이 What did you learn at the Bitcoin conference 이렇게 했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안티 비트코이너들의 아주 똑똑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혹은 리빌되었다, 혹은 익스포스드 되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 같은 안티 비트코인, 그러니까 뭐 그들의 뜻은 그들만 알겠죠.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비트코인 자체에 트로이 목마를 심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을 파괴한다든지, 파괴가 안 된다면 비트코인 오너십을 자기들이 갖는다든지, 이 전체 이 지구상에 사는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비트코이너들이 아닌 자기들이 갖고 싶다든지, 뭐 몇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폭파가 안 되면 내가 갖든지, 그도 아니라면 너를 못 갖게 하는 뭐 그런 안티 비트코인스러운 컨퍼런스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온갖 유명한 연사들 다 불러서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그 한마디로 돈이기 때문에 이 파이에 모여든 똥파리떼 같은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요. 좀뭐꼭 그렇게 나쁘게만은 볼 수 없겠지만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실망이 컸던, 그러니까 크립토 컨퍼런스, 블록체인 컨퍼런스라고 할 수가 없는 컨퍼런스였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전 전체적 평을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슷하게 생각.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비트 VM에서 이제 조금 홍보성 이제 이런 포스트를 이제 비트코인 2025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이제 그 업자들이나 회사들도 이제 그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전후로 해가지고, 워낙 이제 트래픽이 몰리다 보니 관심도가 증가되다 보니까 홍보용 포스트도 엄청 많이 올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비트브이엠, 물론 이제 저희 크립토 MBCP2 회원님들은 빠삭하게 아시겠지만 비트브이엠 뭔지 일단 아실 거고요. 설명은 스킵합니다.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비트브이엠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엔트풀이라든지 F2풀 같은 이런 대형 풀들과 이렇게 어떤 협업이라든지 콜라보레이션을 발표하는 걸 보니까, 혹시 이게 심증에 불과합니다만, 혹시 이 피터 토드의 최근 OP 리턴, 일종의 비트코인 그린벨트 해제 사건이라고 불리는
OP 리턴 용량 제한 해제 이슈에 풀리캐스트를 올려서 코드를 한 수정하려고 시도했던 이 피터 토드의 PR 뒤에는 혹시 얘네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담백 형님들 주로 이제 미국 관련한 이제 미국 오퍼레이터들, 미국 시점에서 세력들 약간 어떤 비트코인의 오너십을 아메리카로 가지고 오고 싶은 세력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비트코인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한마디로 이익 창출을 한번 도모해보고 싶은 비즈니스 세력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모여서 만든 판이 바로 현대 2025년에 현대 2020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소개했던 거고요. 그 컨퍼런스는 하나의 걔네들 이제 홍보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얘네들이 비트VM이나 블록스트림이라든지 미국 아메리카 베이스의 비트코인 인프라 컴퍼니들이 혹시 너의 뒤에 있니? 너한테 알바를 시켰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많은 네티즌들이 벌써 라이크를 올리자마자 라이크를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런 게 뒷얘기를 좀 아는 이제 네티즌들은 퍽오프라고 하고요. 다 퍽이죠, 퍽. 퍽오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욕이 나와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VM 저는 약간 좀 초창기 때 비트VM 처음 알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좋게 보였거든요, 기술적으로. 왜냐면 비트코인의 인터페이싱을 마련하는 일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 어떤 식으로든지 비트코인 에코시스템이 지금보다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파트너를 약간 최근에 노드 운영 방식, 블록을 처음에 이제 채굴 해서 이제 블록을 처음에 그 브로드캐스트를 할 때 템플릿을 돌려 쓰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엔트풀과 FEP,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엔트풀과 그의 친구들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마이닝 카르텔이라고 요새 별명까지 있습니다. 비트코인 마이닝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엔터풀과 애플의 파트너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은 우리 비트코인 개인 소유자들의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조금 개발자들을 유치하고 비트VM이라는 게 하나의 비트코인 자체는요, 워낙 인터페이싱적인 게 미리 설계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더리움처럼 처음에 이제 이더리움 쉽게 말하면 판교 신도시 같은 거야. 미리 도시에 이제 디자인을 해놓고 들어갔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태생 자체가 원래 그런 게 없었고요. 그런 게 고려돼서 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사후에 이제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개발 시도를 통해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되어 온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서울시처럼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 막 뭐 경기도 분당이라든지 뭐 판교처럼 이렇게 디자인 혹은 뭐 창원 뭐 이런 디자인된 도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도림처럼. 근데 그렇다 보면 인터페이싱이 필요하고 개발자들만 유치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VM 레이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개념인 줄 알았으나, 그런 순수한 그런 개념인 줄 알았으나, 이런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블록스트림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담백 형님도 첫 비트코인을 거의 비트코인계 요다시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개발에 직접 초기 디자인에 참여를 했던 사람으로서도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개인 비트코인 소유자의 주적은 누구신가? 우리 같은 시민들의 비트코인 보유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주적은 누구신가가 되게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를 좀 보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 사람 이렇게 안 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고,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원래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놓고 이제 그러니까 비표준 트랜잭션을 이제 어셉팅 하겠다는. 비표준 트랜잭션 어셉팅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정말 좀 올바로 보존할 생각이라면 요거를 조금 규제를 마련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필터링을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논 스탠다드 NST라고 저희들 유식하게 좀 부르기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표준 트랜잭션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안티 비트코인스러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비트코인
근본 약간 비트코인이 약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발전이 조금 더디더라도 계획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비트코인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 혹시 최근 예전 오래전에 비트코인 자체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어,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트로이 목마 전법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비트코인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심어가지고요. 거기서부터 속부터 골마버리게 만드는. 거기서 벌써 이제 벌써 이제 징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어려우면 비트코인 소스 코드 베이스를 무력화시키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 움직임이 지금 현재 전 냄새가 당연히 나거든요. 예. 그리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와 반대로 이제 우리의 이제 그나마 이제 믿고 좀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좀 것들을 좀 어, 다듬어가는 노츠 노드가 그래도 10%대를 돌파해주고 있고, 그 네티즌의 성원이 아주 뜨겁다 보니까 곧 이제 11%대 두 자릿수, 뭐 20%대까지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대신에 노츠도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왕따는 안 시켰더라고. 그래서 노츠 관련한 사람들이 이제 그쪽을 하시는 분들이요, 조금 참석을 하셨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참석했네요. 그래서 해시레이트의 진짜 진정한 그 역할과 그다음에 이제 진짜 탈중앙화성을 좀 어떻게 보면은 지키고 싶은, 어떻게 보면 좀 보존하고 싶은 분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든 이런 연사들 있죠. 컨퍼런스에 나온 연사들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이런 그 키워드로 해가지고 다 자기 좋자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어떤 뭐 자원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오션 프로토콜도요. 오션도 다 영리 기업이고 다 지 주장과 이런 거를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막 퍼트리면서 결국은 자기 홍보하는 장입니다. 아, 걔네들 이제 특징이니까. 자, 그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바로 좀 수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컨퍼런스에 기업 되게 비싼 티켓이거든요. 주고 샀더니 그냥 안에 있는 감자칩이랑 좀 빵이랑 이런 거 샌드위치 들어 있었다. 뭐 2,000달러 들어서 갔더니 이거밖에 안 줬다. 뭐 그런 얘긴데. 그런 재미도. 그리고 잭 도로시, 난 비트코인 완전 비트코인 쪽 사이드에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 사이드였 줄 알았더니 우리 잭 도로시 아저씨도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트위터를 창업한 그 의도 자체가 원래 되게 인터넷 프리덤을 위한 거였지만 우리 잭도 사이버펑크 운동을 하고 계시나. 아무튼 이 운동가 여러 액티비스트라든지 하여튼 이건 라이팅 네트워크 페이먼트를 이제 스퀘어에서 다 이제 채택하겠다는 얘긴데요. 같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예전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되게 좋은 뜻으로 선두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절해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는 듯, 비트코인계에서도 조금 알고 보면 결국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해서 뭐 이런 저런 뒤에서 일을 벌이는 게 아닌가. 결국은 스퀘어 자기 서비스잖아. 자기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 결국 활동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이 비트코인 맥시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좀 진정한 자기 속내를 조금 의심하게 되는 최근의 계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워낙 그 큰 파이로 큰 가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제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짧게 빨리 보고 나가 볼게요. 빨리.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이 BTC거든요. BTC 쪽 서머리를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좀 인플로가 좀 더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게 다 그러니까 24시간이에요. 24시간 오프셋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여기서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24시간 변량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퍼센테이지는 조금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단 24시간 만에 체인지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두 자릿수 퍼센트가 나온다든지
한 자리라도 약간 2%대 약간 괄목할 만한 눈에 띄는 프로스트가 나오면요 조금 큰 움직임이 맞습니다. 왜냐면 24시간밖에 아니거든 측정이. 원래는 이렇게 쇼텀으로 24시간 체크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뭐 3months 이렇게 봐야 되고 뭐 한 달, 뭐 세 달, 이렇게 6달, 1년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 좀 전체 시장이 가는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쇼텀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인플로가 조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플로 아웃플로는요 계속 이러기 때문에 아무런 멋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이상이나 세 자릿수가 나오면 제가 저번에 이더 리플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러면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딱히 변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점잠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 다른 또 차트 말고 이제 전체 이제 어떤 그 지표를 이제 글자로 치환한 건데 전체적으로 다 뉴트럴장이고 스팟 볼륨도 식어 있는 상태고 바이 도미넌트가 좀 센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리테일들의 이제 퓨처 선물 시장 활동상 퓨 리테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더 사이즈도 리테일 오더, 큰 오더가 없었다는 겁니다. 큰 고래급의 오더가 없었고 퓨처 시장에서도요. 이게 선물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선물 시장이나 스팟 시장이나 현물 시장이나 뭐 전혀 차분한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결국은 스퀘어라든지 캐시앱이라든지 미국발 이제 페이먼트 회사들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더 적극적으로 좀 쓰고자 하는 이제 그것이 감지가 됐고, 그렇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특히나 큰 규모의 이제 페이먼트 회사들 쓴다고 하면요,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그 자체에 대한 스펙을 좀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대응을 하려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최근 일어난 오피 리턴 사태도 이 다 백그라운드에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혹은 그들의 네트워크, 이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잭 몰러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잭 형이 우리는 자 최근에 이제 마이크 세일러 이제 너가 진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니? 프루프 오브 리저브를 이제 증명을 해라 막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그렇게 하는 여론이 좀 의식됐는지요. 자기는 이제 나는 이제 증명할 거야라고 이제 어떤 보고서를 발간해 줄게. 내가 내 비트코인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증명해 줄게. 이렇게 자기는 하고 입을 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쪽에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조라라고 해서 약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소셜 네트워크, 예를 들면 인스타 같은 건데요. 그거를 포스팅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FT인데 약간 소셜 네트워크 쪽으로 더 약간 또 강화를 시킨 조라 네트워크. 이거 제가 왓치에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말다 하다가 이제 이더리움 이 공식 트위터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막 밀어주려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공개적으로 조라 이거 한번 이거 레이더 하고 나서 그 크립토 와치독으로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슬쩍 봤었거든요. 전에 훨씬 몇 달 전에 슬쩍 봤었는데 이제 뭔가 이더리움 재단에서 홍보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런칭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라 좀 리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은 저기 크립토 레이더 우리 회원 전용 크립토 레이더 오늘은 스킵합니다. 별 이슈가 없어가지고요. 어쨌든 뭐 같이 보여드리면요, 지금 샤페 레이쇼를 봤을 때 전혀 리스크 구간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 샤페 레이쇼 쪽이 좀 붉은색으로 됐을 때로 야야지 약간 그나마 시장이 그래도 되게 액티브하고 좀 활발하고 좀 이렇게 뭔가 붐비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짧은 말로 하면 로우 리스크 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번 전저점 있죠. 전저점 때 너무 리스크가 낮은 나머지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찍혔거든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이 파란색 샤페 레이쇼가 너무나 낮은 나머지 로우 리스크 스레시홀드 라인을 터치한 게 역사적으로 한 3-4번 있습니다. 크게는 3번, 디테일하게 보면 4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켓 같은 경우는 이 방향성을 이제 봐야 되는,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최종적으로 픽스되지 않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 지금 페페레이쇼가 지금 이 시즌 전후로, 지금 현재 이 시각 후로 이 녹색으로 크게 깊숙이 진입을 해야 이걸 약간 이제 약간 이게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꺾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샤페레이쇼 상으로는 조금 이렇다 할 디렉션, 제가 계속 지켜보자고 한 이유가 이렇다 할 좀 이거 왜 붙였습니까? 예. 이렇다 할 그 움직임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샤페레이쇼 상으로는 글쎄요, 이분을 하여튼 지금 로우 리스크 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중간에 잠깐 방금 생각이 났는데, 이번 시즌은 특이하게도 보통 로우 리스크로 진입을 이렇게 하잖아요. 기울기상 아래로 진입하면 반드시 이제 프라이스도 눌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히려 반등했다는 게 되게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거 제가 좀 오래전에 회원님들한테는 공유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했는데 샤페레이쇼는 감소를 해서, 원래 샤페레이쇼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때는 반드시 프라이스도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은 대부분 좀 하향세가 짙거든요, 프라이스가. 근데 이거는 명확한 반등을 했는데도 명확하게 샤페레이쇼가 오히려 로우 리스크 쪽으로 가버리는 희한한 현상이 목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포인트만 좀 알려드리고 BTC 쪽이거든요. 이 포인트만 알려드리고 레이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